제가 2019년 8월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요. 역시 같은 달에 수술을 했고 항암을 마치고.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 정보이기도 하고요,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 어떤 조사했던 지식들을 녹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의사가 암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할까? 그다음에 특히나 대장암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지 이야기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고백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2019년 8월에 대장암 진단을 받고요. 역시 같은 달에 수술을 했고 항암을 마치고 지난 8월 2024년 8월에 이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경과, 그동안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냐? 전조 증상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뭐 변이 이상하고 이래서 검진을 받게 된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검진을 안 했으니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 대장 내시경을 미루다 처음 만 50세가 될 때 참 너무나 안 했죠. 그때 처음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굉장히 그 사회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약속도 많고 매일매일 뭐 스케줄이 바쁜 편인데요. 뭐 방송, 취미, 뭐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 학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있어서요. 굉장히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이 대장 내시경 하려면 그 전날 그 저녁에 굉장히 가벼운 식사를 하고 다음날 검사 때까지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날 스케줄도 빼야 되고 그 다음날 제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하루는 진짜 마음 먹고 토요일 진료를 빼고 금요일날 약속도 잡지 않고 이제 처음 대장 내시경을 했죠. 위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그때 대장 조직하고 림프 전이가 있는지 이제 그날은 알지 못했죠. 근데 수술을 하면서 대장을 잘라내고 복강경 수술했습니다만 약 한 20cm 정도 잘라냈고요. 구분결장이라고 하죠. S자 결장에 종양이 있어서 그 부분 잘라내고 이제 그 주변의 림프절을 걷어내서 그 암 조직은 벌써 내시경으로 봐도 암같이 생겼더라고요. 암이라는 게 뭐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거 흉악하게 생겼다 싶은 그런 형상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은 샘플을 다 병리과에 보냈겠죠. 그래서 수술 과정 그리고 수술 마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니까 13개의 림프절을 걷어냈는데 그 중에 3개의 림프에 전이가 돼서 3기 B로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마쳤죠. 이제 와서 보니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굉장히 비특이적인 것들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 증상이 있으면 늦는다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상 잘 보시면 전조 증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벌써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니면 다시 보기를 하셔도 제가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들은 정말 나중에 최후에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나타나게 된다.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 암으로 인해서 대변이 나오지 못한다. 이러면 정말 손 쓸 수 없는 지경이죠. 근데 어디서 뭐 대장암 전조 증상 그러면 변비 이러는데요. 이러면 벌써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 뭐 체중이 빠진다.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면 늘었지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면 벌써 이때도 손 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그런 영상이나 글에서 말하는 전조 증상들은 거의 제가 볼 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에서. 제가 느끼기에 이것이 전조 증상이었나 싶었던 것은 그 진단을 받기 정말 5년도 더 전이에요. 약 10년 전에 혈변을 한 번,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전조 증상이라면 전조 증상인데 그 10년이 과연 그것의 전조 증상이었나, 지금 보면 그것도 좀 전조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혈변이 있으면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는 맞죠. 이미 혈변이 있으면 벌써 3기 이상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혈변이 있으면 무조건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방귀의 냄새입니다. 방귀 냄새는 유쾌하지는 않죠, 절대로. 그런데 이 방귀 냄새는 정말 무슨 생선 썩은 냄새가 나는 듯한 너무나 지독하고 불쾌한 방귀 냄새가 납니다. 거의 제가 경험한 바예요. 지금도 이제 수술하고 5년이 지났고 항암하고 5년이 지났는데 그런 방귀 냄새는 더 이상 저한테는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냄새를 제가 느꼈었어요. 이게 먹은 것 때문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장내에 염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궤양이 있을 정도의 그 지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기 진단을 받았죠. 악취가 나는 방귀. 그 다음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변 패턴의 변화입니다. 무조건 아침에 되면 장을 싹 비우는 게 진짜 만 50세 될 때까지 그런 패턴이 바뀌지 않았었는데, 수시로 변이 마렵고, 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면 이게 변이 아니라 가스만 나오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고, 그래서 아침에는 가스만 나오고 점심이나 저녁 때 갑자기 대변이 진짜 마려운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가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항문 소양감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사우나랑 그 헬스클럽을 1년씩 등록을 해서 헬스도 하고 사우나도 할 때였는데요. 항문 소양감이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목욕할 때. 그래서 케겔 운동을 계속 했어요. 이게 항문에 혈액 순환이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전조 증상이 아니었던가. 왜냐면 항문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염증이, 그 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비특이적인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싶었던 것은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저는 건강은 굉장히 자부했었거든요. 다부진 체격에 에너지도 굉장히 넘치는 편이었어요. 제가 취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가만히 잘 안 있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뭘 해도 피곤하고 왜 이러지? 나이가 먹어서 그랬나?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 역시 내 몸에서 계속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는 거죠. 염증, 그걸 치유하는 내 면역과의 어떤 싸움. 이래서 피로감, 이것도 뭐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배변 습관의 변화, 항문의 소양감, 피로감, 방귀 냄새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진짜 개인적인 경험에서의 어떤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술은 그냥 뭐 한 열흘 정도는 고생했죠. 수술하고 5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만 약 열흘 정도 한의원 인테리어 하고 열흘 만에 이제 출근해서 저 이제 다시 진료를 받는데요. 항암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대장암, 항암이 그래도 위나 유방암의 항암보다는 더 좀 마일드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들 정도인데 다른, 그러니까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항암 납병동이라고 해서 입원을 안 하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한 방에서 다 같이 항암을 합니다.
이렇게 안마 의자 같이 생긴 그 리클라이닝 의자에 앉았는데 한 20명이 다 얼굴을 이렇게 둥글게 마주보는 그런 굉장히 비인간적인 환경이에요. 근데 이게 병동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 한 분의 간호사가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항암 놓고 해서 저 끝에 가면 이제 이 두세 시간 되면 1번부터 또 이 주사기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공장같이 돌아가는데요. 몇 번 가다 보면 뭐 낯익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요일날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근데 안 보이면 좀 궁금하죠. 이분 어떻게 되셨나. 그런데 특히 이제 젊은 분이 안 보인다 싶으면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더 예후가 안 좋은 편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한 분이 구토를 해요. 그러면 이게 전염됩니다. 가뜩이나 이제 미식거리는데 한 분이 시작하면 이제 화장실은 한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만 화장실 가고 나머지는 까만 비닐 이렇게 하고 막 구토하고 구역질하고 그러죠. 굉장히 비위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음식을 못 먹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식욕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 6차 이상 가니까 병원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이제 어떤 속이 뒤집어져요. 주사를 맞지 않아도 굉장히 힘든 게 있었고 손 발바닥이 한 3번, 4번 정도 이제 벗겨지죠. 항암제라는 게 암같이 막 활발하게 재생복제되는 분열되는 세포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머리카락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빠지고 그죠? 손발톱이 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발바닥 손바닥도 굉장히 새로 생장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입안도 다 헐고 이런 것들 굉장히 불편했고 말초 순환이 안 됩니다. 손발이 굉장히 시렵고 차가운 자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쇠로 된 문고리 손잡이라든지 어디 차가운 자극 찬물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자극에 시려운 게 아니라 통증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아파요. 아프고 심지어 찬 바람이 코로 들어오면 이 코 점막을 유리로 쑤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그것도 괴롭고요. 온몸에 이 털구멍이, 숨구멍이 모두 좀 모공이 예민해지는 그런 증상도 있어요. 체온의 변화에 따라서 소변을 본다든지 방구를 끼게 되면은 온몸에 약간 소름이 돋는 그런 증상. 또 한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다가 첫 음식을 딱 먹을 때 이 침샘의 통증, 외국 사람들은 환우회에서 First Bite 신드롬이라고 해서 딱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침샘이 자극되면서 그때 또 극렬한 통증이 오게 되고요. 어떻게 하냐? 양쪽 교근 주변, 그 다음에 턱 밑에 아주 확실한, 아예 애는 듯한 통증이 오거든요. 딱 침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눈물이 나도 똑같은 통증이 있어요. 눈물이 나도. 하품을 해서 눈물이 난다. 뭐 슬픈 뭘 해서 눈물이 난다. 그래도 눈물샘도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암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매우 힘든 작업이죠. 저는 다행히 식사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 게 땡깁니다. 단 게. 그래서 저는 토마토 주스, 뭐 오렌지 주스 평소에 먹지 않거든요. 식혜 이런 것들을 항암하는 동안에 엄청 땡기더라고요. 그럼 한의사로서는 무엇을 했냐? 저는 항암하고 항암하는 중간 그 휴지기에 공진단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암을 마치고, 왜냐면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항암을 마치고는 한약을 복용했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 체질에 맞는 약에 이 대장암에 효능이 있다고 하는 약재를 넣어서 처방해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수술과 항암을 마치고 매 3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장암에 있는 특이 어떤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 3주.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나면 매 6개월마다 또 하게 되고, 매 1년마다 위, 대장, 내시경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한 6번 정도의 위,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제가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대장에 용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암만 있었어요. 그래서 꼭 용종이 있어야 대장암이 생기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이 있어서
그것을 떼냈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완치 판정을 받을 때도 대장에 용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종이 암이 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용종이 없어도 대장암은 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고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장암의 원인이 무엇냐, 과도한 음주였다고 봐요. 제가 협회 홍보이사 하면서 여러 이제 매체 기자분들도 만나고 유관단체 분들 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음주를 과도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심을 안 했던 것, 그게 원인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완전 금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몸에 물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만 음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암 환자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도 해당될 수도 있었고, 제 주변에 이제 그 암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꼭 보면 병원 옮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누구누구가 더 잘 본다더라. 그래서 멀쩡히 치료 잘 받는 사람을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아야 되고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그거죠.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 환자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나 아는 애 그거로 죽었다는 말.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그거로 돌아가셨잖아. 이런 말도 환자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인정하고 동조해 주는 것. 아이, 그래, 너 많이 힘들겠구나. 다음에 다 낫거든. 뭐 어떻게 하자. 회복 잘 하고. 이 정도의 격려나 이런 말씀만 하시고, 너 왜 이게 걸렸냐, 뭐 어디 병원에 가라, 내지는 현대의학 치료 받지 말고 뭘 먹었더니 다 나았더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환자 본인이 하고 싶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주변에서 기운을 북돋아 줄 때 너무 이렇게 구체적인 조언은 좀 삼가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처음에 이제 만들고 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도, 제가 다른 채널 그리고 하던 이제 편집해두는 후배가, 형님 이런 경험이 있으니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문헌 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리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몸신 한의사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경험한 그 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새는 암 완치라고 잘 안 하고요. 암을 겪은 사람, 암 경험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통계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60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 약 30%가 암을 경험했거나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환자가 있을 확률은 더 높아지죠. 내 당사자가 아니라. 뭐 그 가족 단위를 좀 확대해 보면 어느 집에도 이제 암을 겪거나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파이팅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더 이상 불치의 병도 아니고, 매 영상마다 제가 조기검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위의 암은 얼마든지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학의 검사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 다음에 암 치료 기술도 또 생존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항암과 항암하고 회복하는 단계에 한의학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하여튼 그것도 참조해서 치료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겪은 경험과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문헌 조사한 것들을 토대로 암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